대해서 불법 인신감금 옥중투쟁 1418일째 되는 날입니다. 설날 연휴들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설 연휴 기간에도 서명들을 하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무책임 무능 불법적인 행위들을 국민들께 알리는 활동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의 몸으로 국민께 돌아오는 그런 설 연휴를 기대했지만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악질적 정치 보복, 그들의 정치 이익만을 따지는 이기주의 때문에 대통령께서 힘드신 과정에서도 서청대에서 계신다는 것을 그것은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2월 11일 날 국군 포로셨던 이기춘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이기춘님께서는 6.25 전쟁 당시에 국군 포로로 잡혀가셔서 북한에서 강제 노역을 하시다가 탈북을 하신 분입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6.25 전쟁에 의한 1000만 이상 가족뿐만 아니라 국군 포로 분들의 가족분들이 생존해 계십니다. 하루라도 빨리 조속한 송환을 요구합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들어서 북한에 납국되신 분들 6분이 계십니다. 또 북한의 북계에 의해서 공산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신 국군 포로 되시는 분들, 그들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2천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도 문재인 친북 정권에서는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이야말로 반인륜적이고 반민족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 이런 반인륜, 반민족, 반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권은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행포를 막아야 됩니다. 그들이 가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사회주의 길이고 공산주의 길입니다. 붉은 폭주의 열차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알량한 지식인들에 기대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탄생에 기여했던 수구 보수 언론에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보수를 자처하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에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4년의 결과는 대한민국의 빼앗긴 돈입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 이러한 비굴하고 굴종하는 지식인과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 살아있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에서는 3월 1일 날 대대적인 저항투쟁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K방역으로 거리 제한 조건, 인원 제한을 풀면 푸는 대로, 묶으면 묶은 대로 우리 나름의 합법적 투쟁을 하겠습니다. 절대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그냥 그렇게
국민을 속이면서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 날 대한민국에 문재인 정권을 몰아내야 된다. 더 이상 사회주의, 공산주의 상황들을 막아야 된다는 하시는 분들은 3월 1일 태극기를 다실 때 102년 전, 103년 전 우리 선배들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듯이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또 위대한 우리의 역사를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3월 3일절 태극기에 조기를 태극기에 다시고 위에 검은 리본을 하나씩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저항권의 바로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을, 국민이 살아있음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보일 때 그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고 느낄 겁니다.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마지막 끝을 보고 있습니다. 발악하고 있다는 거죠. 일반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입법, 사법, 행정, 상권 분립을 침탈하고 대의 정치는 이미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재 체제로 갔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공무원들은 권력에 불忠하고 혹은 더 앞장서서 권력의 하수인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법적 책임을 묻는 상황이 될 겁니다. 역사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불의와 거짓은 언젠가 밝혀지고 법적 책임을 묻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께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제 공무원의 정치 중립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몰락해가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구멍 뚫린 배에서 탈출하십시오. 그들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국민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그 배에 타고 거기에 나팔수 역할을 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박근혜 대통령께 자유를, 진실과 정의라는 우리의 공고문이 걸렸습니다. 아무튼 광고판에 나름대로 미국 워싱턴 주변에 정치 광고를 금지하기 때문에 정치 광고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내용을 싣고 몇 번의 조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준비해 주실 동안 고생해 주신 백악관의 전희박 기자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이 대한민국의 국격이나 국민의 품격을 정말 떨어뜨리는 짓들을 문재인, 정세균, 박병석 이런 자들이 했습니다. 중국을 보고 중국말로 새해 인사를 하는 작태들을 보면서 결국 그들은 중국을 사회주의 종주국으로 보고 한반도의 국제 질서를 중국 중심의 사회주의 동맹으로 가려고 하는 거구나. 공산당 100주년이 몇 개월 남았는데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지 않고 시진핑과 통화하면서 공산당 100주년을 축하하는 똑같은 궤적으로 중국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와 총리라는 자, 국회의장이라는 자들이 똑같이 중국말 인사로 새해를 열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수치입니다. 중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6위의 전범국가고 1천만 이상 가족을 만든 장본인들이고 수많은 북한의 도발을 북한 괴뢰 정권의 편에 서서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을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자기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100배 가까이 더 큰 그러한 사드 배치를 해놓고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한 사드 배치에 보복을 했던 나라입니다. 문재인이라는 자가 가서 혼밥 맞게 만들고 대통령을 수행했던 기자가 두들겨 맞고 하는데도 중국을 칭송하고 있는 이 나라는 정말 우리 선배들에게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많이 안타깝고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설 연휴 기간을 통해서 해줬던 애당심과 애국심의 헌신과 투쟁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당 지도부, 중앙당 사무처, 실방위원장, 중앙당직자 분들께서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확장성과 선명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한미동맹, 자유통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무죄 석방 탄핵 무효의 가치에 초도 흔들림 없이 싸워야 합니다. 제가 어떤 기자한테 탈당을 하고 4년간 거짓 투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직까지 잃었는데 후회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제 답변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 혼자서라도 싸울 수 있게 준 영광에 감사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무효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거짓 불의의 세력과 싸울 수 있어서 저는 영광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힘들더라도 우리가 가는 길이 옳고 그 길이 진실과 정의의 길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에는 새해가 두 번 있다고 그러죠. 한 번은 1월 1일 새해 밝은 해가 동해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새해는 우리의 고유 최대 명절인 설날입니다. 설날에 조상님들을 모시고 가족들이 친지들이 모여서 그동안 있었던 1년간을 평가하고 또 내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 준비를 합니다. K-방역이 얼마나 조급한가, 얼마나 허군가라는 것이 설날 명절날 직계가족 5인 미만 5인 이하 모이도록 했잖아요. 하루 만에 뒤집었습니다. 하루 만에.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설날 명절날 왜 가족 친가족조차도 직계가족조차도 못 모이게 했느냐. 두려운 거죠. K-방역, 경제 실패, 일자리 실패, 안보 실패, 모든 것이 불법이고 독재, 상권 분립, 침탈, 역사 침탈 등등 할 거리가 설날 명절 상에 얼마나 많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이 오겠습니까? 그것이 여론이잖아요. 여론. 다 못 오게, 다 관광지로 가게 만들고 백화점은 최고의 호황을 누려서 선물이 독이 나고 시장 상인들은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자영업자들이 죽지 못해 사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제 직계가족은 같이 모여서 식사해도 됩니다. 눈에 보이는 짓들을 하잖아요. 관광지마다 사람들이 미어졌습니다. 관광지의 식당마다
사람들이 터져나갔어요. 고속도로는 부모님을 찾아뵈야 될 그 설날의 고속도로는 관광지 가는 버스로, 관광지 가는 자가용으로 평소 설날보다 더 많은 이동량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K방역이에요. K방역이 정치방역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이번 설날 조치를 보면서 밝혀진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상반기 내에 접종을 완료할 수 있는 국민은 전체 국민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올해 내에 접종을 다 할 수 있는 국민도 전체 국민의 반이 안 됩니다. 결국은 뭡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 때까지 이 중국 폐렴을 끌고 가는 겁니다. 이번 설날에 못 모이게 했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가족들조차도 못 모이게 했는 모습을 보면서 다음 설날, 내년 설날이나 대통령 선거를 3, 4개월 앞에 둔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무슨 짓을 할 건지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중국 폐렴이 종식되고 모이기 시작하면 저는 100만 명이 광화문에 모입니다. 두려운 거죠. 이제 촛불을 들 사람은 없어요.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문재인 정권의 반문재인 전선의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 200만 명, 저는 1000만 명 이상이 대통령 선거 기점에 모일 거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파쇼 정권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집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버마에서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사태들을 보면은 어떠한 사태가 일어날 건지 저는 예측이 됩니다. 이 정권이 결코 대통령 선거 전까지 중국 폐렴을 종식시키는 일들은 없을 거다. 우리 공화당은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여당이 김종인이라는 소위 좌파 지식인, 독일에서 공부했는 사회주의 경제를 투항하는 김종인 좌파 학자의 도움을 받아서 재난지원금을 줍니다. 3차 재난지원금을 9조 3천억을 줬는데 그보다 더 많은 재난지원금을 3월달에 거의 갖다 부을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포퓰리즘 정책을 보수 우파가 막지는 못하고 동조해 버리면서 국가의 곳간을 거들내고 있습니다. 이제 좌파들의 포퓰리즘은 국민의힘 정당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난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이 1000만원 주겠다, 1인당 100만원, 한 가구당 100만원 주겠다고 얘기했을 때 한 가구당 200만원, 개인당 50만원 주겠다고 떠들은 사람들이 지난 총선을 망치는 겁니다. 재난지원금도 주는 사람이 혜택을 다 보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동조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포퓰리즘에 동조하는 좌파 김종인 영감이 있는 한 국민의힘은 더 무너집니다. 결국 과정과 절차를 무시해버리지 않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금 하는 행태들은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결과만,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생각은
좌파 사회주의 빨갱이들하고 똑같은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가는 거예요. 국민의힘에 의지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비대위원장 눈치 본다고 한마디 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청년 일자리는 반토막이 아니라 4분의 1 토막이었습니다. 실업자는 150만 명, 취업자 수는 마이너스 100만 명이 된 거예요. 통계상으로 통계청장 바꾸면서 국민들을 숫자로 속였던 문재인 정권이 계산 잘못해서 해가지고 12월달 직업이 힘들어지면서 1월달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60~70만 개의 새똥치우기, 교통안전, 빈교질, 불꺼기 등등 이러한 시니어 알바 일자리가 60~70만 개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일자리 대란이 난 겁니다. 홍남기 부총리라는 자는 또 공공일자리, 공기업 일자리, 알바 일자리를 소위 말하는 3개월 알바 일자리 90만 개 만들어서 또 일자리 거짓말 하겠다 공공연하게 얘기합니다. 국민 여러분, 일자리는 다 망한 거예요. 이제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3개월 알바 일자리는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에 계산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50만 개, 60만 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하고 문재인 정권 때 얘기하면은 소위 말해서 2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겁니다. 전체 600만 개 일자리 중에서 2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거예요. 자영업자가 죽고요. 소상공인이 무너지면은 회생이 불가합니다. 회생이 불가해요. 그러면은 결국 뭡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는 거고 거기에 따르는 집단 자살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훨씬 몇 배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 참사에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고 기본적인 일자리가 무너지면은 소위 계층간 사다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소위 말해서 계층별로 중산층이라고 합니다. 중산층이 무너지는 겁니다. 중산층 붕괴가 무엇을 뜻하느냐?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가족 붕괴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잖아요. 국민을 모두 감시자로 만들고 영업을 하는데도 옆에 식당 눈치 보고 손님 눈치 보고 그것이 바로 보호 감시자하고 다름이 없는 겁니다. 나라가 벌써 사회주의 국가로 간 겁니다. 아직도 지식인이라는 자들이 아직도 불종하고 용기 없이 음해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박근혜 대통령 때 그렇게 비판하던 자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그렇게 호기 있게 촛불을 칭송하던 그 자들 다 어디로 갔어요? 우리 공화당만 남았어. 이렇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께서 제가 설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밖에 없다는 것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영광으로 생각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제가 이번 연휴 때 서문시장 동대구역
제주도 두류공원 등등 많은 대구 시민들을 만났고 세상이 돌아가는지 모르는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대놓고 도발을 합니다. 그런데 90% 이상의 대구 시민들은 첫째, 박근혜 대통령 빨리 구출해야 된다. 둘째, 문재인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끌어내려야 된다. 끌어내려야 된다. 셋째, 또 아직도 진실을 모르는 분들은 왜 같이 합치지 않느냐. 우리가 반문연대는 김무성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도 없는 반문연대 조직성을 했는데 우리가 그때 휩쓸렸으면 우리 공화당은 사라진 겁니다. 지난 총선 때 43명의 예비 후보를 다 힐시키라는 그 사람 말 들었으면 우리 공화당은 없어지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동지들의 희생, 동지들의 애당심, 애국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각 서명대에서 기본적인 방침들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서명대 지금 오늘 대강 보니까 당협 서명대, 당협 단체 뭐 이렇게 구분하는데 당협 서명대가 그 전에 서명하신 분들하고 당협 분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서명대가 가장 많습니다. 91개 중에 그 60개 가까이가 되는데 당협이 구성돼서 하는 데가 당협 독자적으로 혹은 당협 서명대 같이 하는데 원칙은 뭡니까? 주체자가 어떤 서명대에도 주체자가 있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주체자한테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 주체자가 서명대를 하고 있는데 마음대로 와가지고 주체자가 가고자 하는 길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당대표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저도 서명대 가면은 제가 마이크를 잡으려면은 주체자한테 제가 마이크를 잡아도 되겠습니까? 여쭤봅니다. 혹은 제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피켓을 달라고 주체자한테 저는 여쭤보고 해요. 제가 가는 데마다 피켓이 있으시냐고, 제가 1인 시위해도 되냐고. 그것이 서명대의 이 독자성이에요. 서명대를 여는 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당대표도 어떠한 서명대로 가서는 양해를 구하고 그 주체자의 지시에 따르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공화당의 모든 서명대는 각 서명대마다 주체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구분해서 만들어가는 것도 이 서명대의 주체자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서명대의 주체자. 예를 들어서 대구는 9개 지역에 9개가 전부 당협이 앞장서는 거예요. 서울은 서명대, 이번 서명대를 기준으로 보면 딱 한 개 지역만 당협이 앞장서고 있어요. 그 차이라는 겁니다. 그 차이라는 거. 당협 조직이 기존의 시민단체 조직은 지금 많은 분들이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분들은 틀이 딱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당협이 없는 지역에 가서 서명대 운동을 하고 그래서 당협이 최우선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시민단체가 하는 단체는 그대로 활성화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91개의 서명대가 운영이 되는 보고를 지금 받고 있는데 기존적으로 60%가 당협 중심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시민단체 분들이 하는 활동들은 대단히 뛰어난 활동들을 하고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20명씩 모일 필요가 없다. 나눠가지고 당협이 구성되지 않은 지역에 도와주고 또 새롭게 당협에서 청하는 데 도와주고 이런 역할들을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서명대 신고를 하고 서명대 운영하는 주체자의 통솔에 당대표뿐만이 아니라 모든 당원들은 그 통솔에 따라줘야 된다. 그래야지 이
절차가 또 책임성도 거기 만약에 신고한 사람 그 주최자가 만약에 서명대 하다가 무슨 불상사가 생겼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느냐? 신고한 주최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최자를 존중하고 그분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오늘 계기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허준 선생님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화당 그 우호적인 우리 공화당 유튜브 이제 방을 만들어서 좀 유튜브 분들이 분산해서 새로 서명대 하는 데라도 좀 가서 격려하고 그 소식들을 알려주고 집중하기보다는 한 곳에 집중하기보다는 좀 분산해서 서명대 활동을 하는데 좀 도움을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자체적으로 유튜브 대표님들이 우리 당을 위해서 기왕에 힘든 일들을 하시니까 그런 일들을 좀 잘 자체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국에서 연휴 기간인데도 2,000명 넘는 당원들이 들어오시고 8,000명 가까운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서명도 해주신 우리 서명단장님, 또 시민단체분들, 또 당협위원장님들, 조직위원장님들, 또 서명대에 오셔서 제가 대구 예를 들면은 모든 서명대가 그냥 그 자리에서 김밥 먹고 그냥 빵 먹고 이럽니다. 이 겨울에 제가 미안해서 돼지국밥이라도 같이 먹으러 갑시다 이래도 아이고 한 사람이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하고 버티고 계셔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서명대 하시더라도 건강을 해치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갈 길이 짧으면 짧고 멀긴 멀다 보면 멀기 때문에 다 같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월요일 날은 합법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뭐죠? 소개를 해주세요. 오늘 4시에 우리 공화당 라이브를 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금 25개가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짜뉴스라는 명목으로 어떤 그 정보통신망에 대한 통제를 굉장히 강화시키는 그런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을 중심으로 강의를 할까 합니다. 많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우파 여론의 재발 물리기법입니다. 이 법은 오른쪽에 유튜브 보는 많은 우파 국민들한테 댓글도 제대로 함부로 달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저도 시간 날 때마다 4시에 들어가서 보거든요. 강의를 한번 듣는 것 같아요. 매주마다 논문 하나를 발표하는 식으로 월요일마다 해주셔서 악법에 대한 물론 구체적인 내용들을 듣긴 듣지만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 최소 책임당원 당원분들 꼭 들어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지금 우리 공화당이 여러 가지 투쟁의 이슈 선점을 하고 가기 때문에 그 이슈 선점 부분이 어떻게 언론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올 때 댓글 달아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댓글 투쟁이라고 그러죠.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 유튜브 우리 공화당 공카에 보면은 댓글 투쟁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 최소한 200명, 300명의 10배 우리 전체 책임당원이 10% 가까이 소위 말해서 5,000명 정도는 댓글을 다 하셔야 됩니다. 5만원의 돈을 내는 책임당원이 있는데 200명이 댓글을 다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좌파들 욕할 필요 없어요.
좌파들은 아무튼 댓글 전쟁을 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있을 때도 법안 하나를 가지고 몇천 명이 문자를, 괴롭힌 문자를 보내는데, 괴롭힌 문자. 어떤 분들은 탄핵 정국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전화번호까지 바꿨어요. 워낙 괴롭히니까. 우리 공화당이 투쟁은 서명대 홍보관, 차량 홍보 이동하는 홍보관, 또 댓글 투쟁, 또 참여 투쟁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서명대만 입당 원서를 맡기면 힘듭니다. 이제 동지들이 책임당원을 중심으로, 또 당원이 아니시더라도 우리 당에 협조를 해주는 중심으로 주변에 지인들에 대한 책임당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를 하면은 보통 국회의원 선거에 5대1 되면은 한 후보가 책임당원을 1000명 가까이 모읍니다. 한 후보가. 그것이 정당마다 1000명의 책임당원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러면서 책임당원을 그들은 선거 때마다 늘려가잖아요. 그것이 누적 돼가지고 지금 저렇게 돼요. 국민의힘은 지금 한 40년, 30년 누적된 당원이에요. 우리가 국민의힘에 지금 반 정도의 당원, 책임당원은 거의 같게 나가잖아요. 20만 책임당원, 우리도 20만 책임당원을 가자. 이렇게 갈 때는 서명대에만 맡기시면 되지 않고, 저도 이번 연휴 때 책임당원, 10,000원짜리 책임당원 2사람 딱 받아가지고 준비 딱 해놓고 있는데, 아무튼 주변 지인들부터 책임당원 하나를 시키고, 만날 때마다 책임당원을 요청을 하고, 동문회 가도 책임당원 하라고 그러고, 우선 주변에서 우리 동지들이 주변 책임당원을 하면서 서명대 책임당원이 같이 가야 100만 당원과 20만 책임당원이 가능해집니다. 제가 다음 대통령 선거 전까지 오늘 지도부 회의에서, 최고위원 회의에서, 사전회의에서 말씀드렸는데, 100만 당원, 20만 책임당원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구도가 100만 당원의 20만 책임당원입니다. 100만 당원.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치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서명대가 답이고, 서명대 운영하는 것이 최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인을 다 받으면은 여러분들 서명대 갖다 주세요. 여러분 지역구에 서명대 하시는 분들한테 그 책임당원, 입당원서를 갖다 중앙당에 보내실 필요 없습니다. 그 서명대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오늘 가서, 저도 이제 제가 받는 책임당원은 제 지역구 서명대에다가 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인에 대한 서명 책임당원을 받으면 그 지역에 고생하시는 서명대 단장이나 위원장들한테 드리면은 그게 이제 누적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서명대에만 내가 바빠서 혹은 몸이 그래서 혹은 항상 가고 싶은 마음에 우리 당원들이 40만 우리 당원들이 다 가고 싶겠죠. 그런데 내가 그래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은 내가 내 주변에, 내가 자주 가는 미용실에, 내가 자주 가는 식당에 이런 주변의 책임당원 작업을 하면은 우리 서명대에서 정말 배골망하면서 배 굽는 게 아니고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큰 힘을 드릴 거라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서명운동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지역에 상화 이상화 선생의 시비가 있습니다. 빼앗긴더라도 보면 오는가. 1926년 관동 대지진 이후에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음을 목도하고 한반도로, 대한민국의 조선으로 돌아와서
썼던 글이 빼앗김더라도 보문옵니다. 지금이 일제의 제국주의 압제보다 여러분 더 강한 압박 침탈을 하는 거예요. 빼앗긴 들은 대한민국이다. 빼앗긴 대한민국의 봄은 오는가? 그 봄은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과 동시에 봄이 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이 바로 대한민국의 봄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성화 선생의 빼앗김더라도 봄은 오는가 일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하루마 같은 농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혼자라도 기쁘게 가자. 중간 생략하고 마지막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덜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 이상화 선생의 빼앗김더라도 봄은 오는가가 1926년이 아니라 2021년 우리들의 대한민국의 상황이 되어버린 데 대해서 참혹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빼앗긴 대한민국의 봄은 반드시 옵니다. 그 봄은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방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